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문제예요. 5분의 3 곱하기 4라는 문제가 있네요. 먼저 5분의 3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5분의 3이라는 말은 전체를 5등분한 것 중에 셋이라는 뜻이므로 이렇게 색칠하여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분의 3 곱하기 4라는 것은 이 5분의 3 똑같은 것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5분의 3 곱하기 4라는 식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덧셈식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5분의 3이 4개 있으므로 5분의 3을 4번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1학기 때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럴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둔 채로 분자끼리만 더해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모인 5를 그대로 두고 분자인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3이 4번 있으므로 3 곱하기 4라고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이제 분자 부분인 3 곱하기 4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5분의 12라는 가분수가 나오게 되고 이대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겠죠. 가분수로 답이 나왔을 때는 대분수로 다시 고쳐줘야 한다고 했으므로 5분의 12를 대분수로 쓰면 2와 5분의 2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맞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2와 5분의 2 그림으로 표현한 것과 우리가 구한 답이 같으므로 제대로 정답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진분수의 분모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진분수의 분자와 그리고 자연수 부분만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모 부분은 그대로 두고 위에 자연수와 분자끼리만 곱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분모 부분은 그대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자와 자연수 부분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5 곱하기 6이라고 계산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8분의 5, 6은 30이므로 30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3과 8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끝내면 되나요? 안 되죠. 무엇이 잘못됐나요? 답이 기하분수가 아닐 경우에는 약분해서 반드시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답이 약분이 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약분할 수 있는지를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전체 계산을 끝난 뒤에 마지막에 약분을 해주는 것이죠. 8분의 30에서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누었더니 4분의 15가 되었고 그것을 대분수로 고쳐주었더니 3과 4분의 3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약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자연수와 분자의 곱까지만 나타냈을 때 여기서 바로 분자와 분모를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답이 3과 4분의 3으로 앞에 첫 번째 방법에서 약분했던 것과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약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에는요. 문제가 처음 써졌을 때 그때 약분이 가능하다면 분자와 분모를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앞에 2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답이 3과 4분의 3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디서 약분을 하더라도 가능한 곳에서 약분을 해준다면 정답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다가 편한 곳에서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문제를 살펴볼게요. 1과 5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5분의 6이라는 분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림의 5분의 6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3개 있다는 뜻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쓰면 5분의 6 곱하기 3이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계산했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는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그리고 자연수 부분을 곱해서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대분수는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인가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을 따로 떼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번에는 자연수 부분인 1과 그리고 진분수 부분인 5분의 1이 따로 떨어져 있네요. 이것을 각각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수 부분도 곱하기 3을 해주고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진분수 부분인 5분의 1에도 곱하기 3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자연수 부분에 곱하기 3을 해주고 그리고 진분수 부분에 곱하기 3을 해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3과 5분의 3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답이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분수로 고치거나 아니면 방금 했던 것처럼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든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약분을 이 대분수인 채로 두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계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약분을 먼저 할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해결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교재 38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쌓아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를 풀 때 그 약분을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요. 가분수로 다 나타낸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8분의 7 곱하기 6을 계산을 했더니 8분의 42라는 가분수가 된 것이죠. 약분이 가능하면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를 어떤 수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나요? 2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분모인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고 분자인 42를 2로 나누면 21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4분의 21이라고 써주고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한번 고쳐주도록 할게요. 21에는 4가 5번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 분모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자연수와 분자를 곱했을 때 이것을 곱해서 계산하기 직전에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8과 6이 약분이 가능하죠.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고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므로 이대로 답을 써주도록 할게요. 분모 자리에는 4를 그대로 쓰고 분자 자리에 7과 3을 곱해서 써주면 2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5와 4분의 1이 답이 나오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문제를 써놓고 그 식에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분모인 8과 자연수 부분인 6을 똑같이 2로 나누어 주면 8은 4가 되고 6은 3이 되네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인 7과 3을 곱해주면 2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4분의 1이 되네요. 약분하는 방법, 단계는 다르더라도 답은 항상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한 변이 15와 6분의 5m인 정사각형 모양 액자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네요. 정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5와 6분의 5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연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고요. 더하기 진분수 부분에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수 부분은 60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네요. 진분수와 그리고 6분의 5 곱하기 4에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2로 나누어 주면 6은 3이 되고 4는 2가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0이 되겠네요. 위에다가 식을 다시 써주도록 할게요. 60 더하기 대분수로 고치면 3과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 한 번 더 답을 정리해주면 63과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63과 3분의 1 단위는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문제 빠짐없이 꼭 풀어보는 거예요.